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태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40년 전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던 것이 그 실천 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이 40주년이라는 기념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40년 전에 있었던 언론의 그 당시의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이나 거의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갖기 때문에 상당히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십니까? 40년 전 박정희 유신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해서 군수사기관, 하다못해 시경, 해서 보통 4~5명의 기관원들이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을 감시하고 기사를 감시하고 또 사진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기사의 제목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간섭까지도 당하고 있었어요. 72년, 73년 해마다 자유언론 선언을 했는데 해마다 위수령이든지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것이 또 좌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4년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실천을 집어넣은 것은 어떠한 경우가 돼도 꼭 실천에 옮기겠다 하는 뜻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실천 선언이었어요.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후에 동아일보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관원들 출입을 금지시켰죠. 금지시키면서 그동안 보도하지 못하던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학생들 데모, 그때 그것을 일면에 톱으로 실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작 거부하겠다 하는 투쟁까지 벌이면서 그 기사를 키웠고 결국은 전혀 예상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인터뷰해서 신문 톱으로까지도 실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 선언하면서 그동안에 금기시 되었던 기사들이 수면에 다시 장식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유언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굉장히 피눈물 나는 투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백지 광고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백지 광고 사태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면이 옛날로 다 돌아가니까 그 유신 정권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 탄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 탄압을 했을 거예요. 하나 둘 광고주들이 동판을 가져가고 방송국에 그 CM 똥을 가져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가 12월 26일이 되면서 아마 전체가 그냥 백지 광고가 되다시피 했죠. 그때 우리가 주장하기를 백지는 백지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낫겠다. 기사를 메꾸지 말고
빈자리를 내주는 게 낫다. 그래서 백지 광고가 됐는데 시민들이 그 조그만 격려 광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격려 광고가 몇 개씩 시작해가지고 광고란이 전부 메꿔졌었어요. 격려 광고 낸 사람들의 경우가 돈 있는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낸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의 격려 광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의 돌반지를 가지고 온다든지 또 버스 차장들이 비번인 날을 동아일보를 가두 판매해서 그 번 돈 가지고 격려 광고를 냈죠. 그리고 이화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죠. 동아일보 넘어져 굴복하면 나는 이민 갈 거야. 국민들의 격려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식 광고 수입에 거의 비등할 정도로 격려 광고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격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자들이나 PD들, 아나운서들이 해직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해임될 당시 그 당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동료들을 그 당시에 20명을 해임시켰었어요. 우리가 복직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했는데 그때 해직시킨 이유가 경영이 어려워서 해직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주장하기는 우리 월급을 감봉해달라.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 월급을 감봉해달라. 최악의 경우에 우리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해직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 거부 농성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3월 16일 날 밤서부터 그 소위 장정들이 동아일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새벽 2시부터 우리가 농성하고 있는 편집국, 방송국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철문을 잠갔을 때 철문을 용접기로 부시고 또 팻말로 부시면서까지 우리를 내쫓고 그 폭도들에 의해서 얻어맞아서 23명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권력기관에서 KBS 입사를 제의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제의가 들어온 거는 민정당 고위 간부였어요. KBS에 잠깐 가서 계시다가 정치를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야 정치할 생각도 사실 없었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거절을 했어요. 사실 언론인으로서 정치 제의를 받고 정치계에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언론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이 관계나 정계로 나가는 걸 출세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때 이것이 언론을 좀먹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가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사실은 실천에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존경하는 송건호 선배님이신데 동아일보 우리 때문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사표를 던지시고 나오셨는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하시는데 중앙정보부 압력 때문에 그것도 못하시게 해놓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라는 입각 제의를 했었어요. 그때 송건호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언론인이지 행정가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언론을 천직으로 알아야지 언론을 징검다리로 해서 관계나 정계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진정한 언론인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똑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TV 멤버들이 후배 언론인들이 자유 언론을 위해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또 농성하고 하는데 그 현장을 우리들이 가요. 가서 그 후배들을 격려하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붓을 손에 쥐지 않았고 마이크를 우리 앞에 손에 쥐지 않았다도 지금 자유언론 운동은 아직도 계속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전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할 때 이 실천선언을 낭독했던 친구가 홍정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심장이 망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는데 그때 그 홍정민이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읽을 때 그 울먹이면서 떨리면서 했던 음성이 생각이 나네요. 자유언론 실천선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중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